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서비스 개념 설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지난 학기, 이번 학기죠. 이번 학기에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회과학대학 건물에 안내 표지판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웬 뜬금없이 안내 표지판을 만들지? 문헌정보학과에서 충분히 그런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보면 도서관들이 가끔 요즘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 도서관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고 만들어내는데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거기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을까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도대체 우리가 나중에 도서관을 신축할 때 또는 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또는 현재 도서관을 활용할 때 이용자들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하고, 그네들이 도서관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도서관이 그네들에게 한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도서관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다 보니까 문헌정보학이라는 것도 이미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도 나와 있고 다양한 생각들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또 집어내는 이유는 사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받는 얘기를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관에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죠. 이런 시설이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어느 공간을 쓸까? 하는 얘기. 근데 도서관은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죠. 개가 열람제이고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개방된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서양의 도서관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도서관들이 그렇게 설계되어졌는데 우리네 도서관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좀 폐쇄적이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제 도서관 공간을 좀 개방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도서관 전체가 다 열린 공간으로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하게끔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 도서관을 들여다보면 도서관에는 개방 공간, 열린 공간으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자원을 응용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의 또는 그 구성원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단지 책을 빌리고 이용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식이 소통하고 있고 그들의 생각이 움직이고 그들의 문화가 흐르는 그런 복합 공간이라면 쉼의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들끼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무엇인가 공작할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험의 공간들도 필요한 것이고, 이런 다양한 공간들과 도서관이 축적하고 있는 그 지식 자원들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서비스 공간, 그 서비스 기능들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기능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엮어내느냐와 그것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고민이 왜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라 모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다 갖는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도서관이 그런 것들에 더 민감한 이유는 도서관이 취급하고 있는 지식자원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저 지식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지식자원을 이용자들이 왔을 때 이용자들이 상상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분류라는 방법을 써서 책의 배열 방법들이 어떤 그 규칙성, 나름대로 어떤 예측 가능한 부분을 준 것이고, 그 배열이 상당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의식, 생각,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와 일치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총리 옆에는 철학이 온다든가 문학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의 배열이 학문적으로 좀 지식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묶어낼 수 있는 지식의 흐름들 속에서 이렇게 서로 인접할 수 있는 지식도 만들어내고 그 속의 세부 구조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배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도서관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배열에 대한 얘기이고 조직에 대한 얘기이고 그 조직에 대한 배열에 대한 얘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공간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특정 건물의 안내 표지판을 만들려고 하지? 제가 학생들한테 문헌정보를 처음 갔을 때 간혹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물의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보고 안내 데스크에서 여러분이 업무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업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뭐 좀 우미한 질문이긴 하지만 답은 간단하죠. 안내 데스크는 그 건물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방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필요한 질문에 답변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안내 데스크의 역할입니다. 요즘은 백화점에 가더라도 안내 데스크에 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이 휠체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뭐 아이들 유모차라든가, 그래서 편익시설을 제공해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맡아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를 보면은 안내데스크는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안내데스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내가 자기 기능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저쪽에 가서 코너를 돌아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칩시다.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손님이 와서 묻고 또 다른 손님이 와서 묻고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답할 거냐? 그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내 데스크의 안내를 맡은 일이라는 응당 답해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서 하루 종일 화장실이 어디인가 엘리베이터가 어디인가를 답하고 있었다면 그건 무능한 직원일 수밖에 없다. 진짜 본인이 유능하다면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하,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상당한 부분이 화장실에 대한 질문이고 엘리베이터가 어딘지 물어보는 질문이라면 내가 내일 이 안내 데스크에 앉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오늘도 분명히 내일도 분명히 그런 손님들이 들어올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은 어떻게 가는가 표지판을 붙여주고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가느냐라고 표지판을 붙여준다면 아마 내일부터는 대부분의 손님이 나를 거치지 않고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찾아갈 거야.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날부터 집행하면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나의 할 일은 뭐지? 이제 안내 데스크가 필요 없겠네. 예, 궁극적으로는 안내 데스크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안내 데스크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내 업무라는 것이 한 번 설정하고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도서관에서 보다시피 도서관은 매일같이 새로운 책이 들어오고 새로운 책이 대출되어지고 반납되어지고 새로운 손님도 찾아오고 늘 오던 손님들도 있고 심지어 폐기되는 책도 있고 그 속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강의가 열리기도 하고 경우처럼 공연도 열릴 수 있고 전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모임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매일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안내 데스크 역할은 중요하겠구나. 가끔 여러분들이 호텔 라비에 가면 가끔 어떻게 보면 자주 보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게시판 같은 것들이 하나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 세워놓고 오늘 몇 층에서 무슨 피로연이 있습니다. 회가변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열립니다. 세미나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연사는 누구이고 모임 주체는 누가 하고 식사는 어디서 진행합니다. 몇 시부터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까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호텔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바로 사람들이 드는 공간에 눈에 띄기 좋은 곳에 팻말을 붙여서 표지판을 붙여서 알려주기도 하고 공간 여기저기에 그런 것들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거 뭐냐, 무슨 홀에서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공간에서 무슨 홀은 몇 층에 있고 어디로 가면 된다는 표지들이 붙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개념과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을 보고 싶으면 어느 공간을 가라고 하는 지시적 내용들이 다 담겨 있으면서 그 호텔 내 방문한 손님들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활동을 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손님이 그걸 무시하고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그 안내 데스크에서 답도 해주고. 그게 안내 데스크의 일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익히 알아서 행동할 수 있게끔 그런 표지판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 그 표지판 같은 걸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호텔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받고 어느 곳에 어느 행사장에 오려고 했는데 행사장이 어디지라고 이제 궁금해서 호텔을 들어서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초청장에 있다면 초청장에 무슨 홀에서 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이제 무슨 홀을 찾는 게 자기 일이 되는 것이고, 초청장이 없다면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가 그걸 안내하고 있는 표지가 어디 있지 않을까? 라고 미리 예측하고 뒤져보고 보이면 아 무슨 홀에서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무슨 A라는 홀이든 A라는 홀이 어디 있지는 이 A라는 홀은 이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A라는 홀은 늘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아 A라는 홀은 찾아봤더니 안내 데스크에 쭉 표지해서 공간에 대한 얘기, 객실은 어디 있고 뭐 식당은 어디 있고 리셉션 홀들은 어디 있고 홀 이름도 쭉 쓰고 번호가 다 적혀 있죠. 아, 몇 층 몇 호에 있겠구나를 알면 이제 그걸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몇 층 몇 호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지 했을 때 이제 엘리베이터 표지를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찾아가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층을 방문하려면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든가, 그런 말이 없으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에서 내리면 글로 갈 수 있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미리 다 예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지? 그럼 경험이죠. 한 번 경험을 가지면 사람들은 그 유사한 것을 보고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옛날 속담에서 말하는 뭐 의미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은 자라처럼 생긴 것만 봐도 자라이거니 라고 생각하듯이, 거의 어떤 건물을 가더라도 건물의 용도와 목적,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어를 대부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동 호수로 되어 있고, 동은 1동, 2동, 3동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고, 2열로 되어 있으면 1동, 2동, 4동 끝나서 뭐 5동부터 시작한다든가, 아니 1, 2, 3, 4로 간다든가, 한두 개의 동만 쳐다보고도 대충 내가 찾는 동은 어디쯤 있을 거야를 찾아갈 수 있고, 그 동에 갔을 때 803호를 찾는다면 이건 8층에 있는 3호이니까 그 동에 출입구가 2개 있으면 1, 2호 들어가는 문, 3, 4호 들어가는 문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럼 3, 4호 들어가는 문에 들어서 8층을 누르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그 집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을 경우는 내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 앞 아니면 뒤 이렇게 단순하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심한 정보를 주지 않아도 다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호텔 객실을 찾아갔을 때는 뭐 424호 그랬을 때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엘리베이터 복도가 갈라지는 쪽에서 복도가 2개 또는 3개로 갈라지는 쪽에 보면 410호서부터는 왼쪽으로 가고 420호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내가 찾는 곳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421호, 그 다음 423호 줄 알고 봤더니 2호 줄 알고 봤더니 423호로 하면 아, 이 집은 오른쪽에 421호, 왼쪽에 422호, 그 다음 423호, 424호 이렇게 각 방을 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찾는 게 아까 423호 또는 428호라면 아 내가 찾는 방은 왼쪽에 있겠구나. 이게 하여튼 규칙이 주고 있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패턴에 대한 얘기, 수열에 대한 얘기와 마찬가지 어떤 그런 그 공식을 배우고 그 변화의 정도를 알면 예측 가능하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도서관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도서관을 어려서부터 이용한 친구들은 도서관에 가면 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 배열,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KDC를 쓰거나 DDC를 쓰거나 LC를 써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분류번호를 쓴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생각. 아, 저건 주제적으로 나눠져 있고 저 주제는 특정한 원칙에 의해서 나눠져 있어서 주제 분류표를 보면 그 원칙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도서관에서 분류표를 쳐다보고 아, 내가 관심 갖는 영역들이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책을 찾았을 때 그 책이 지시하고 있는 콜럼바에 그 번호가 내가 찾아가는 위치 번호가 될 수 있어. 다음에 이 도서관은 방을 어떻게 나눠놨고 그 방에 어떤 서가들이 놓여있고 내가 찾는 서가는 뭐 인문과학방에 가면 인문과학방에서 뭐 800대 부분을 찾아가면 있을 수 있어. 순서도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용자들은 도서관 와서 사서 선생님에게 그 분류번호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에 대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말할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조금 이용자들이 부지런하거나 도서관 이용 경험이 많으면 그런 분류 테이블들을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분류 테이블들이 눈에 잘 안 띕니다. 그 눈에 띄어도 너무 대분류만 해놨다든가 분류에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딱딱한 말들만 쓰여서 내가 찾는 것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서 선생님들이 저런 일들을 배열하고 조직하고 분배하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접근하게끔 만드는 데는 참 취약하구나. 그래서 제가 건물의 안내 표지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도서관에서 일어난 특별한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일 뿐이야. 다만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든가 내용들이 도서관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마치 세상과 유리되어진 어떤 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듣지만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에 대한 얘기고 자기가 무엇을 찾아가는 매핑, 지도에 대한 얘기, 내비게이션에 대한 얘기가 똑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을 다 놨으니까 너희가 다 가르쳐 줄게. 아니면 여기 오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칙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야. 도서관이 불과 10만 권, 만 권의 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만 권의 책을 이용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100만 권, 1000만 권의 책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어. 소위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친다는 말이 원리를 가르쳐주면 그걸 확장하고 응용하는 법 상당히 폭이 넓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그래서 평생 학습의 공간이고 제가 늘 말하는 리터러스의 공간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별반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매뉴얼들을 보이는데 나는 이걸 가르쳐주고 이 책을 짜서 이런 주제가 나면 분류번호에 뭐를 넣고 그 결과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번호를 줘야 하고 그 번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응용되어지고 이용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저 이용자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칠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거죠. 어떤 이용자는 딱 자기가 잘 이용하는 그 건물의 공간에 분류번호를 딱 외우고 있어서 나는 몇 번에 관심이 많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몇 번에 관심 많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 가면 번호가 바뀔 테니까. 또 다른 곳에 가면 주제명으로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키워드로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가면 그 저자, 어떤 저자에 관심이 있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마치 그 연못 위에 거품에 내가 빠뜨린 부채가 그 거품이 있는 위치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단지 내가 갖는 관심 번호를 이 도서관은 무슨 분류 번호로 표시하고 있고 그 무슨 분류 번호는 어디에 있어. 여러분이 마트에 갔을 때 내가 찾는 어떤 특정한 물건이 소스라면 마요네즈 소스라면 마요네즈 소스는 몇 번 아일에 있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미련한 답이죠. 모든 마트가 그 아일에 놓여있지 않거든요. 4번 아일에 항상 마요네즈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스, 뭐 이런 반찬, 이런 공간이라고 써진 곳에는 있겠죠. 그 공간이 8번일 수도 있고 9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소스 옆에는 무엇이 있어 라고 인접해 있는 것은 어느 마트를 가더라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 사람의 자기 문화 습성 속에서 그 소스를 찾는 사람에게는 무슨 물건을 찾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물건의 위치를 가까이 둔다는 건 5번, 6번에 놓든 7번, 8번에 놓든 1번에 놓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9번이라는 공간에 다 한 자리에 묶어 놓든 그거는 마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물건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과 그 두 가지 물건이 서로 인접해 있다는 것들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 거기는 어떤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가르쳐줄 때는 분류번호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류번호로 위치를 정해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 길 안내 표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어느 도서관을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끔 되어 있다. 를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마치 우리가 건물의 안내 표지판을 만드는 것 또는 어떤 도시의 도로명으로 주소를 만들어서 자기 집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난 학생들이 또는 사서 선생님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칙에 대해서 그 원칙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이용자들에게 그런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원칙을 통해서 스스로가 확장해 갈 수 있거나 자기가 필요한 걸 찾을 수 있는 것을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안내 표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왜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